한자로 표현하면 수적, 조직폭력배입니다. 조폭이에요, 조폭. 히트앤런. 능력이 딸리나? 팽월 어른 정말 농담도 잘하셔. 누구? 초안지 승패, 그야말로 결정적 요인이 된 이 팽월이라고 하는 사람, 우습게도 항우가 놓친 인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항우가 팽월을 잡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 중에 한 사람인데요. 팽월의 인생 스토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팽월 이 창읍 출신이고요. 거야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지명이 재밌어요. 거야택이 큰 들판이 있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고기도 잡고 도둑질을 일삼았던 게 팽월의 직업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수적, 그러니까 해적, 자기 주변들 관리해주고 돈 받고. 조직폭력배들하고 좀 시스템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조직폭력배입니다. 조폭이에요, 조폭. 자, 이 사람들한테 드디어 기회가 오기 시작하죠. 진승과 상냥이 봉기를 한 거죠. 그걸 봤던 그 무리의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어요? 봉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이참에 나가보자고요. 근데 팽월은 아니야. 기다려. 걔한테 쓰는 건가 이거?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팽월이 갖고 있는 정세를 보는 눈, 기회주의적 속성까지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팽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저기 봉기는 일어나고 있지만 진나라가 아직도 강한 때예요. 이게 봉기가 진압됐는데 이때 우리도 같이 일어나면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좀 기다려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드디어 시간이 1년 정도 흐르니 온 사방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무리들이었겠죠. 젊은 사람 한 100여 명이 팽월이 지도력이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십시오. 팽월이 야, 내가 무슨 지도자라냐, 나 결국 도적대의 리더일 뿐이야. 젊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팽월이 얘기를 하죠. 다음날 해가 도줄 때 모두 모이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늦는 사람이 있으면 참수하자. 자, 약속한 날 해 뜰 때 모여야 되는데 10여 명이 늦었습니다. 보나마나 저처럼 밤에 술 먹고 아침에 늦잠 자다가 퍼질러 자다가 늦게 나왔죠. 팽월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여러분들의 강경한 청으로 우두머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을 해놓고 늦게 온 사람이 이렇게 많다. 10여 명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장 늦게 온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젊은이들이 막 웃을 거 아니에요. 아유, 팽월 어른 정말 농담도 잘하셔. 야,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잘할게요. 이번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갑시다. 팽월이 가장 늦은 사람을 참수를 하고 제단을 차린 다음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팽월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 팽월, 과거에 도적의 경험을 가지고 요지들을 골라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쭉 모아서 자기 밑으로 편입을 시켰겠죠. 어느덧 보니까 1000명 정도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이 꽤 커진 셈입니다. 마침 그때 유방이 북진을 해서 자기 고향인 창읍을 칠 때 팽월이 도움을 주는데 근데 이 창읍이 큰 도시가 돼서 좀처럼 함락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유방은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게 되고 팽월은 따라가기는 좀 그러니 자기의 고향에서 거야택에서 머물면서 위나라에서 흩어진 병사들을 계속 자기 밑으로 끌어모으는 거죠. 진나라가 멸망에 가까운 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찌됐든 진나라가 이제 끝장이 났죠. 그렇게 오래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던 거죠. 항우가 함곡간에 들어가서 제후들에게 분봉을 쭉 해주고 공로에 따라 나눠주는데 하필 팽월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골치 아프죠. 자기 밑에 따르는 사람이 자그마치 1만여 명. 자, 이거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진 거죠. 도대체 항우가 왜 농공행상을 하면서 배제를 시켰을까? 아마 이유는 뻔했을 겁니다. 첫째, 항우 곁에서 싸움을 벌였던 건 아니죠. 유방 밑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창읍 공격에 그나마라도 성공을 해서 창읍을 점령했다면 조금은 나눠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창읍 공격에도
실패를 했잖아요. 항우 입장에서 보면 팽월은 누구? 팽월? 만약 이때 항우가 팽월을 저거 쓸만한데 내 밑으로 끌어들일까? 에이 뭐 별로 공로는 없지만 요 정도 띄워줘야지 라고 나섰으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항우가 팽월을 못 잡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초안 싸움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됐을 수 있다. 한고조 원년에 유방이 항우에게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반란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죠. 어쨌든 둘이 이제 전쟁이 붙기 시작하는데 마침 제나라 왕이 된 전영이 항우한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전영이 보니까 제나라 지역에 팽월이 가까워요. 들어보니 소문에 괜찮아요. 자, 이 팽월을 장군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우의 초나라를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지만 이게 또 항우가 만만하지가 않죠. 패배를 합니다. 다음에 유방이 제후연합군을 만들잖아요. 56만 명을 데리고 외양에 도착했을 때 팽월은 당시 3만 명을 이끌고 유방한테 확실하게 그 밑에 가 붙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항우와 유방의 차이일 수도 있을 텐데 나한테 왔어? 그래 그럼 뭔가 대가를 줘야지. 이게 확실한 게 유방입니다. 팽월을 위나라 상국, 위나라 재상에 임명하고 네가 위나라 군대를 마음대로 지휘해 주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되니 팽월은 누구의 사람? 유방의 사람이 된 거죠. 유방이 팽성을 이제 점령을 했다가 항우의 반격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제 물러가게 됐을 때 항우는 그 유방과의 싸움에 이제 전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 이게 팽월이 문제예요. 팽월이 항상 후방에서 항우를 괴롭히게 됩니다. 어떻게 괴롭히냐고요? 간단하죠. 원래 출신이 도적대입니다. 도적대의 특징이 뭐예요? 히트 앤 런, 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공략했다가 점령했다가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러니 항우 입장에서 보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뒤에 팽월이 계속 옆에서 찝쩍찝쩍 한마디로 해서 옆구리 쿡쿡쿡 찌르니 항우는 유방하고의 싸움에 점령을 해야 되는데 팽월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전선이 나눠진 거죠. 그래도 팽월이 항우에게 상대가 되지는 않죠. 항우가 직접 나서면 어쨌든 팽월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팽월이 군대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황하, 연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끊임없이 군대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게릴라전 주로 초나라의 보급로를 공격을 해가지고 차단하죠. 이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죠. 결국 그 다음에 한고조 4년 겨울에 평양 전투가 막 벌어지기 전에 벌써 팽월이 거둔 성과가 있습니다. 무려 17개 성을 함락을 시켜놓죠. 팽월이 항우가 공격해오면 도망을 가고 이 짓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항우가 결국 이제 남쪽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창읍 부근의 20여 성도 함락을 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풍부한 식량을 얻었거든요. 유방에게 보내주고 이게 유방한테 도움이 안 될 리가 없고 항우 입장에서 보면 저거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팽월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항우한테 지게 됩니다. 핀치에 몰린 거죠. 팽월한테 사신을 보내서 확실하게 그쪽에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초나라를 합동으로 공격합시다. 답을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위나라를 두고 떠나기는 힘듭니다. 지금 그 제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팽월의 입장에서는요, 정세, 눈치 보기가 들어간 겁니다.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를 자기는 보자. 바로 유방 밑에 있는 장량이 그 의도를 알아채긴 거죠. 당시 위나라의 왕이었던 위표가 죽은 다음 아닙니까? 지금 위나라가 위태위태하다는 것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량이 팽월을 왕으로 시켜주십시오. 팽월도 지금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랬더니 유방이 그래? 오케이. 사자를 보내서 왕으로 시켜줄 테니까 같이 전투에 참여하자. 그래서 팽월이 해야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초나라 격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한고조 10년에 유방의 측근이었던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이 진압하겠다고 직접 한단에 가서 팽월에게 군대를 좀 내놔라. 팽월이 제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 갑니다. 왜냐? 제가 병이 있거든요. 다른 장수를 시켜서 군대를 보내죠. 유방 입장에서는 왕창 열이 받았을 겁니다. 몸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오냐? 나도 지금 아픈데 나왔어. 너 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팽월이 이제 쫄은 거죠. 가서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휘하에 있던 장군 호첩이 말립니다. 보셨지 않냐? 한신도 사로잡힌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반란 일으킨 게 차라리 낫다. 팽월은 망설이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병을 핑계대면서 유방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말과 마차를 관리하는 태복이라고 하는 벼슬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측근입니다. 그 당시 아마 이 태복이 뭔가를 저질렀겠죠. 팽월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태복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도망을 가서 유방한테 가가지고 팽월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발합니다. 자, 그래서 유방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특공대를 보낸 거죠. 급습을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낙양에 있는 감옥에다 가둬둡니다. 그런데 팽월의 공로가 있잖아요. 걔가 아니었으면 난 송호하기 좀 힘들었을 테니 그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평민으로 강등을 하자. 너는 그 대신 유배를 가라. 촉당에 가서 살아라. 호송이 돼서 갔을 거 아니에요. 쭉 가다가 하필이면 저 장안에서 오는 여후, 유방의 부인과 마주친 겁니다. 팽월이 여우한테 만나서 막 울면서 하서는 거예요. 제가 뭐 벼슬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고향에서 좀 편하게 살도록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우가 그렇게 억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양에 와서 유방한테 얘기를 하죠. 아니, 팽월이 얼마나 장사인데 그야말로 헤라클레스 놔두는 건 위험합니다. 차라리 이참에 아예 후환을 없애야 됩니다. 이 사인에게 고발을 해라. 팽월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했다. 일족 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반에 연루가 됐으니까 연자예요. 그러니까 일족 다 죽죠. 그리고 본국도 유방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게 되죠. 사마천이 평가한 팽월이 굉장히 재밌어요. 팽월은 지략은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큰 틀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팽월이 갖고 있는 도적대의 그 습관과 생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털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팽월이 만약에 소아나 장랑처럼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병을 핑계로 안 가고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세만 보기 때문에 요때 내가 끼어서 손해를 안 볼까, 이런 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팽월이 본인 스스로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다.